자, 오늘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취득하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려고 하는 분들,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오랜 시간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 취업 공백기가 길어서 일하기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격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업무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자격증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민수 팀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2의 인생 준비는 잘 하시고 계시죠? 네, 요즘 정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나 경단녀 재취업 자격증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격증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 자격증이 없으셔도 걱정 마세요. 단기간에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살펴봐 주세요. 일이 너무 쉬워서 이 일에 적응하면은 다른 일을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첫 번째 자격증은 바로 생활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명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어르신을 담당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잘 지내시는지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게 있다면 생활물품을 가져다 드리거나 산책을 같이 나간다든지 외출을 같이 나갔다 온다든지 같이 장 보러 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사실 굉장히 낮다고 해요.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오전 시간대인 9시부터 2시 30분, 오후 시간대인 1시부터 6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주부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인기가 있는 자격증이죠. 급여는 한 달에 약 13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쉬운 업무에 비해 오히려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업무 난이도가 쉬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온라인으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우대사항이 되며 매년 11월에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생활지원사로 취업할 때 생활지원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 직업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배워볼 수 있기도 하고 이력서에 하나라도 더 써보자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업 경쟁력을 갖추시려면 자격증 취득하는 건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오늘 부모님이 병원에 가는 날이네. 근데 회사에도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일을 뺄 수가 없네. 그럴 땐 병원 동행 매니저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두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사실 2023년에 생긴 직업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생활지원사도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생활지원사가 뭐야, 에이 또 금방 없어지겠지 했지만 기관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일도 쉽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정착하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자, 그럼 병원 동행 매니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마취가 동반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우리 막 라섹하면은 그 수술 당일날 앞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나 임산부, 혈액 투석 환자 등 이런 분들에게 병원에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분들이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용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율하고 병원으로 이동할 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자차가 있으시더라도 자차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둡니다. 병원에 같이 가면은 클라이언트가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은 옆에서 같이 메모도 해주시고 약 처방을 받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가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처음엔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시행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자격증은 미리 취득해 놓으시는 편이 또 좋은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기도 하죠. 급여는 지자체 내에서 채용될 경우 최저임금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민간단체에 채용될 경우 시간당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25,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월급 개념이 아니라 시급 개념이네요. 네, 잘 여쭤보셨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의 경우 프리랜서 급여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니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만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나는 월요일이랑 금요일에만 일하고 싶다. 그럼 월요일이랑 금요일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격증도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면 신설 자격증인 만큼 자리 잡기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해당 안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현재 72세 이희정 선생님의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취업하신 인터뷰 영상인데요. 세 번째 자격증은 다들 알고 계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중장년 취업센터나 시니어 취업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만 가보시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냐 있냐 없냐에 따라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실 노인만 특정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 하실 수 있다면 노인복지시설에서 말벗해주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간단한 서류 작성 정도 하시는 걸로 하루에 5시간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자격증 2개의 경험을 살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취득을 미리 해놓으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직종으로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더 나이가 들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더라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자격증 중에서도 사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다면 가장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을까요? 이외로도 아주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선 1순위 사회복지사, 2순위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면 앞으로 더욱 노인 일자리는 활성화될 것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국가고시로 변경된다면 미리 취득하신 분들만 큰 수혜를 보는 것이죠. 아직도 노후 대비를 못하셨거나 자격증이 있는데 써먹지를 못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취업 고민 상담 받아보세요. 이상 가시TV의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